억대 농업 보조금을 가로챈 사업자가 적발됐습니다. 전현직 공무원도 이에 가담하거나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39사단 이전지에 대규모 아파트를 추진하는 반면 부산시는 미군 부대를 도심공원으로 조성해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과 마산, 진주, 김해 일부 학군에 올해 처음 석차 등급별 고입 전형을 도입하기로 해 교육 현장에 혼란이 예상됩니다. 죽음의 도로로 불린 왕복 2차로 88고속도로가 4차로로 확장해 내일 광주 대구 고속도로로 개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허위 서류에 각종 속임수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사업자들이 줄줄이 붙잡혔습니다. 보조금 부당 수령을 묵인하거나 이에 가담한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밀양의 한 영농조합입니다. 이곳은 지난 2012년 정부 보조금을 받기 위해 응모할 당시 계약 재배 농가를 270여 가구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110가구를 허위로 늘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헬기 방제 시연 계약도 임대 계약으로 둔갑시켜 실적을 부풀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부 보조금 1억 6천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조합장과 알고 지낸 공무원이 서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건 안 되면 그게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그 심사해가지고 평가하는 게 좀 차후가 있어야 그래서 농민들로 해가지고 병해충 방제한다 이게 노동 절감이 상당히 효과를 받고 있으니까. 이 조합은 지난 2009년에는 밀양 지역에서 난 쌀 수매량을 6만 6천 가마 부풀렸습니다. 그렇게 해 밀양시에서 보조금 6,600만 원을 허위로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때 조합이 부풀리기를 묵인해준 공무원에게 2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는 또 문의도 해야 되고 지원도 받아야 되고 또 공무원들도 이렇게 지원해 줄 부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심할 경우에는 유착관계로. 경찰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63살 구모 씨 등 밀양의 한 영농조합법인 관계자 2명과 56살 조모 씨 등 전현직 공무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창원에서 군부대가 이전한 39사단터에 6,100여 가구의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미군이 이전한 부산의 하야리아 부대터는 모두 도심공원으로 조성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군부대가 이전한 것은 똑같지만 창원과 부산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개장한 부산 시민공원, 도심 속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화려한 분수쇼가 펼쳐지고 드넓게 조성된 풀밭을 걸으며 일상 속 휴식이 가능해졌습니다. 날마다 운동해요. 하루에 2번도 오고 가까이 있으니까 쉬기도 좋지, 애들 와서 놀기 좋지. 진짜 부산시에서 진짜 이거 잘했어요. 공원 이거는 진짜 너무 잘했어요. 이곳은 지난 2006년까지 미군 하야리아 부대가 있던 곳. 부산시와 시민들은 끈질긴 노력 끝에 국비 60%, 2,900여 원을 지원받아 국방부에 토지보상비를 직접 주고 터 전체를 넘겨받았습니다. 그리고 부산 최초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한 겁니다. 부산시는 미군 부대터 47만여 제곱미터의 도심공원을 조성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되돌려줬습니다. 반면 39사단터는 창원시가 민자 사업자를 끌어들여 부대 이전을 추진하면서 6,100가구의 아파트와 대규모 상업시설이 조성됩니다. 그러니까 민간인들이 참여한 기부대 양녀 방식을 하다 보니까 39사단 부지가 결국은 고밀도 난개발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기부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똑같은 부대 이전 터지만 부산과 다른 사업 방식을 택한 창원시. 시민들은 공원 대신 40층이 넘는 초고층 아파트 숲을 맞이할 형편입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올해 석차 등급별 고입 전형을 처음 도입합니다. 학생을 성적별로 같은 비율로 나눠 각 학교에 분산해 진학시키는 제도인데요. 학교 간 교육 격차와 쏠림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김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처음 시행되는 등급별 고입 전형이 적용되는 곳은 창원과 마산, 김해, 진주, 평준화 지역 4개 학군입니다. 진해와 장유 지역은 제외됩니다. 기존에는 지방하는 학교별 정원에 맞춰 추첨을 하고 정원이 초과되면 2지망, 3지망 순으로 넘어갔지만 이번 전형은 우선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백분율에 따라 학군 내에서 수능 등급과 같이 9개 석차 등급으로 나누고 이 등급별 정원에 맞춰 학생의 희망학교 순으로 고르게 배정하는 방식입니다. 전체 고등학교에 성적이 고르게 학생들을 배치해 학교별로 서열화된 교육 격차를 줄이고 성적 쏠림 현상 해소를 통해 면학 분위기 조성과 고교 전체의 교육력을 높인다는 것이 도입 취지입니다. 전반적인 학교의 교육력이 제고됨으로 해서 선호학교, 비선호학교가 사라지고 전체 학교가 선호학교로 학생들에게 기대를 줄 것으로. 그러나 집 근처나 희망하는 학교에 갈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과 선택 기회가 박탈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입니다. 또 성적이 높은 사립고는 기존의 노력과 지명도가 침해될 수 있어 달갑지 않다는 반응입니다. 전체 교육력을 높인다는 취지와 선택의 기회 보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뒷돈을 받은 조합장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창원시 한 재건축 조합장 50살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 8천만 원, 추징금 1억 8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 만덕주공 재건축 조합장 60살 최모 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유난히 사망사고가 잦던 왕복 2차선 88고속도로가 내일 정식으로 4차로 고속도로로 확장 개통됩니다. 이름도 광주 대구고속도로로 바뀝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그동안 편도 1차로여서 추월하려면 중앙선을 넘어야 하고 곡선 구간이 많아 사고가 끊이지 않던 88고속도로. 30여 년 동안 교통사고로 770여 명이 사망해 죽음의 도로라고 불릴 만큼 위험천만한 고속도로였습니다. 하지만 임시 개통된 도로는 편도 2차로, 왕복 4차로로 차량이 시원스럽게 달립니다. 2008년부터 추진된 도로 확장 공사를 마무리한 덕택입니다. 도로폭만 넓어진 게 아니라 중앙 분리대까지 완벽하게 설치되면서 충돌 사고 우려가 크게 줄었습니다. 사고도 많이 나고 그리고 중앙 분리대가 있어도 막 이렇게 힘들었거든요. 그 2차선이고 남원도 이제 갔다가 오늘 대구는 처음 가봤는데 너무 뻥 뚫려가지고 정말 좋더만요. 영남과 호남 지역의 물리적 이동거리가 가까워진 것을 기념하는 동서화합의 동산도 조성됐습니다. 광주광역시하고 대구광역시의 이제 명산인 팔공산과 무등산 입석대가 그 좌우측에 주축이 되었고 지자체 군화 군목이 식재가 돼서 동서화합의 동산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1984년부터 2차선으로 처음 개통된 지 31년 만에 확장된 88고속도로는 광주 대구고속도로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2조 1,300억 원이 들어간 이번 142.8km 확장 개통으로 대구에서 광주까지는 30분이 단축돼 1시간 40분에 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남저수지의 수위가 높은 탓에 안전한 잠자리를 잃은 제두루미가 창원을 떠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농어촌공사가 주남저수지 수위를 낮추기로 협의를 시작했는데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손원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주남저수지 안에 있던 제두루미입니다. 수면 가까이 드러낸 모래톱이 안전한 잠자리 역할을 했습니다. 올해는 주남저수지에서 모래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가뭄에 대비해 물을 가두면서 수위가 높아진 탓입니다. 안전한 잠자리가 없어진 제두루미는 들판으로 잠자리를 옮겼습니다. 지난 6일 270마리까지 보였던 제두루미는 50마리 안팎으로 줄기도 하고 200마리, 100마리로 개체수가 들쭉날쭉합니다. 작년에는 뭐 한 200, 한 80수까지 여기 왔다 갔다 그랬는데 올해는 뭐 한 100여 마리? 저수지 밖 들판은 육상동물의 표적이 될 수 있어 안전한 잠자리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 견해입니다.
논란 끝에 창원시와 농어촌공사는 4m인 수위를 50cm 낮춰보기로 했는데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주남저수지물을 다뤄졌을 때는 고기가 닿다는 하니까 열어가지고 좀 보내주라. 낮춰진 수위 3.5m도 여전히 높다는 게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한 3.1에서 3.16 갈대섬을 중심으로 해서 제두루미가 잠을 잘 수 있는 그 모래톱, 주변의 모래톱이 드러나는 수위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전남 순천만처럼 주남저수지를 환경명소로 만들겠다는 창원시.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리베라 컨벤션 김태명 대표이사께서 1,000만 원을 맡겨주셨습니다. 경남 학부모 샤프름 프론티어 봉사단 마산지구에서 195만 원을, 창원시 신월 현대기아부품 전 직원들이 50만 원, 함안군 칠원읍 용산동 노인회 장광구 정덕연 회장과 회원분들이 30만 원을 기탁하셨습니다. 함안군 궁북면 소포리 진차호 씨께서 30만 원, 밀양시 진주강시 몽빈 효장학회 대표 강기석 씨가 20만 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의령지사 20만 원, 밀양시 삼문동 김병곤 씨가 2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 혼용무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홍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수들이 정한 혼용무도는 여성 대통령을 혼군으로 비유하고 주인은 바로하는 환관으로 비유한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마창여객 집회는 오늘 창원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임금 6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하고 요금 수익 증대만을 강요해 시내버스 기사들이 난폭 운행에 몰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창여객 집회는 창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금이 한 해 수백억 원에 달하고 버스 요금도 13.6%나 인상됐지만 임금 체불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남은행이 동지를 하루 앞둔 오늘 마산역 광장에서 사랑의 동지 팥죽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나눔 행사에는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봉사대 등 자원봉사자 140여 명이 참석해 홀몸 노인과 노숙자 등 소외계층에게 3,000명분의 동지 팥죽을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